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라고 할까 하다가 라이브 방송 톤이 더 귀에 잘 들어온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여러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너무 어이없어서 황당한 것들도 좀 있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리플 스웰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이 산업 전반에 좀 많은 희망 주는 소식, 느껴지게 만드는 소식, 그런 소식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오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직 별다른 흐름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24시간 기준인데 빨간색으로 다 보여주고 있죠. 아직 17,000달러 돌파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 간단치 않다라는 상황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지금 하락 마감했고,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었는데 그건 뒤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인 관전 포인트는 어제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이 17,000달러, 이 17K를 돌파해서 얼마나 이번 주 안에 잘 지지를 받아둘지, 이게 조금 1차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10월 소매 판매 이 호조를 좀 보이면서 연준의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 이거랑 또 연결 지어지면서 시장을 조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연준 인사들 돌아가면서 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시장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 며칠 돌아가는 거 보시면 잘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진짜 참 웃긴 게 지금 시장이 데이터 하나하나, 이 멘트 하나하나에 매우 즉각적 또 디테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멘트를 날린 인물은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데, 여기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까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강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방향성 내다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미드텀 랠리가 어떻게 될지 역시 지금 단계만 놓고 보면 정말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지금 70년 넘게 반복됐다 왔던 이 역사의 반복성이 오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가장 놀랍고 또 충격적으로 여겨지는 건 FTX 사태, 이 폭풍의 파장,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FTX 사태로 인해서 신규 대출 또 환매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 암호화폐 산업의 현재 지형을 만들어낸 이 세력 자본까지도 FTX 사태 영향권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한 가지가 더 지금 더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연관성 있는 제미니 거래소 이 고객 자금 상환 중단했고, 블록파이의 경우에는 이제 파산이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확실히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리플 스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돌아가는 거 보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런던에서 어제부터죠, 이틀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단 나온 내용들 보면 뭔가 이렇게 대단한 한방 추가로 공개된다라기보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대단한 한방들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잘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 건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CNBC 유럽 담당 앵커 불러다가 지금 같이 토론하면서 리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이거 갈링하우스 CEO가 직접 자신 트위터에 공유한 거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주셔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경우에는 이 포맷은 기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멤버십, 유료 컨텐츠화로 가게 될 건데, 그래서 저희 채널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우리 삿포로 같이 가실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멤버십 가입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구독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만족도에 따라서, 여유에 따라서 이 슈퍼챗으로 라이브 참가 비용 명목 이 자발적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리지만 자발적 후원입니다. 이거 또 입장료 받는다, 돈 또 올랐다,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조금 움직여 주시는 분들 뭐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나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 뭐 이런 분들은 별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그냥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렉트 캐피탈 차트인데 이게 월간 차트 기준입니다. 먼슬리 개념이고 지금 19,500달러 부근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이 지지선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 박스권 안으로 올라서 줘야 추가적인 반등세가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7,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 마감해야 한다, 이런 부분 저희가 여러 번 짚어봤었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실상 이 14,000달러 구간까지 열려 있다, 차트가 이 주간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열려 있다, 이런 점들 저희가 확인해 봤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주간 주봉 마감 상황은 17,000달러 이상에서 종가 마감하는 게 중요하고, 이번 달 월봉은 19,500달러 위로 이게 좀 잘 올라져서 지지를 받는 모습 좀 단단하게 보여주면 추가적인 반등세, 우리가 바라는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 조금 더 한 3포인트 빠졌죠. 어제보다 빠져서 지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성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40에서 40.5 이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머스타시가 올려놓은 거 가져왔습니다. 이 디센딩 브로드닝 웨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사이즈가 꽤 크죠? 꽤 크죠? 2019년이나 20년에도 이 디센딩 와이드닝, 더 넓어지는 와이드닝 패턴이 형성이 됐었는데 역대급으로 크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페이크아웃 한번 보이고 결국엔 폭락을 하죠. 폭락을 하고 이 상단 저항선을 뚫고 랠리, 한 번 더 형성을 해서 폭락하고 상단 저항선 뚫고 엄청난 랠리. 그런데 이번에는 이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 저항선만 뚫어주면 더 큰 폭으로 랠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지금 상당히 강하게 깔고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탁머니 리잘드 거 가져온 건데 5일 기준 차트예요. 5데이 기준 차트고, 이 전체를 지금 사이클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사이클 진행 중인데, 각각의 사이클에서 저점을 찍었을 때가 게임 오버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게임이 오버됐을 때는 엄청난 랠리, 의미 있는 랠리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다음 사이클에서 게임 오버됐을 때 랠리, 오버, 랠리. 지금 딱 저점 찍고 게임 오버됐으니까 이제 랠리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지금 꽤 크죠. 뭐 5만 달러에서 13만 달러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맥스가 올린 거예요. 맥스가 올린 건데, 이 코비드 상황, 코비드 크래시 때와 이번 FTX 크래시 때를 비교를 한 건데, 이 코비드 상황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엄청난 폭락 순간적으로 왔다가, 이게 3월이겠죠. 2020년 3월 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랠리.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번 꼬꾸라졌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랠리 할 거다라는 건데, 참 희한하게 차트가 비슷해요. 너무 흐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차트의 흐름대로라면 좀 의미 있는 상황이 이제 좀, 결국에는 FTX 사태 후폭풍의 이 영향력은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좀 우리가 견뎌내면 의미 있는 반등세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처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시장에 충격적인 건 이 FTX 사태, 그리고 그 이후의 후폭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조금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 게 제네시스 트레이딩까지 신규 대출 그리고 환매 중단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FTX 파산 후폭풍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의 지금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밝힌 내용이 현재 유동성을 초과한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있다, FTX 사태로 인한 극심한 시장 혼란, 또 업계 신뢰 상실에 대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FTX에 묶여있는 게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30억 원, 이게 지금 물려있는 겁니다. 일단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렇게 멈춰서는 모습 보여주면서 업계 전반 타격으로 지금 연쇄적인 충격파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제네시스가 대출을 중단하니까 이게 또 주요 사업 파트너가 제미니 거래소였거든요. 근데 제미니도 지금 고계약 자금 상환 중단, 이걸 발표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는 이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거래소로 더 유명한 곳인데, 이 제네시스의 경우에 이 산업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라는 점 고려하면 지금 이 FTX 사태 후폭풍 얼마나 또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새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력 자본까지 이렇게 멈춰서게 만든 상태여서 이래저래 좀 걱정이 커지는 건 뭐 당연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제미니 유저분들 지금 고객 불안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지금 제미니 거래소 이더리움 인출 흐름이거든요. 이더리움 인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시간에 따른 변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늘었어요. 거의 최고점. 이더리움 제미니 거래소 있는 게 지금 엄청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만 해도 뺄 것 같아요. 지금 제미니 거래소 이런 상황까지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이더리움만의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일종의 뱅크런 양상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어서 지금 확실히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크립토컨트 대표가 올린 거 가져온 겁니다. 지금 FTX 파산 후폭풍, 이 또 하나 거론됐던 우려점 가운데 블록바이 빼놓을 수가 없는데, 블록바이 파산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FTX 파산 신청 이후에 여러 기업들, 관련 기업들 하나같이 지금 자기들은 재정적으로 건전하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 모세 혈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뭐 예단하기도 어렵고, 어디서 뭐가 더 터져도 이상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FTX 채권자가 당초에 알려진 게 10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은 일단 좀 어렵다, 아직 시간의 흐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 느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자본시장 외부 환경도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상당히 갈피 잡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증시를 좀 긴장하게 만든 게 역시나 뭐 연준 인사들 고강도 발언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비둘기파죠. 그런데 이번에 현재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3.75에서 4%인데 이게 지금보다 최대 1.25%포인트 더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더 할 거다,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지금 강조한 거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물가 상승률이 우리 목표치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또 의미 있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거다,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금리 인상 폭을 낮추겠다라는 걸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 이 자체로 오인하는 거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런 멘트들이 나와주니까 미드텀 랠리 조짐이 살짝 보였었는데, 증시가 이런 상황 또 긴장감으로 또 흡수하면서 모두 다 또 하락 마감하는 뭐 그런 상황이 또 보여졌습니다. 지금 리플 스웰 영국 런던에서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기분이가 뭐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6번째 리플 스웰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직접 멘트들을 좀 던졌는데, 뭐 내용이야 뭐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진솔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올해 암호화폐 산업 많은 일들 발생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모여서 솔직하게 얘기 나누니까 이 상황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갈링하우스 CEO가 멘트를 했는데, 그럼에도 상황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리플은 여전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밝힌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주 새로운 한방은 없는데, 그래도 리플이 지금 얼마나 잘 이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세상이 또 어떻게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먼저 좀 중요한 숫자들이 좀 있는데, 리플 내 지불 처리 금액이 300억 달러, 여기에 이제 피아트 머니, 암호화폐 모두 포함한 거라고 합니다. 이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직접 밝힌 내용이고, 또 어제 우리가 짚어봤었던 아프리카 ODL 개통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리플 유동성 허브의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리플사가 직접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리플사가 리플 스웰 시작 직전에 공식 문건 하나를 지금 풀었어요. 이게 지금 리플사가 공식적으로 힘을 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작년에는 이제 ODL 유동성 허브를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더 확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이 월드와이드하게 스팬 넓혀져 가고 있다는 거다, 뭐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ODL 서비스 지역이 40여 개 확장이 됐고, 뭐 여기에는 프랑스, 스웨덴, 아프리카 35개 시장 등등등, 이 사실상 이 글로벌하게 커버리지가 형성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힘줘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섹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리플렛에 처음으로 또 머신러닝 기능도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 이게 또 결제를 더 단순화시키고 유동성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리플 지금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좀 암호화폐 시장이 내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리플 XRP 시세는 또 뭐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자체는 너무 훌륭하다, 뭐 이런 점 챙기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건 이제 시장이 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밈 이미지인데, 보통 이제 크립토 투자란 이런 거야, 이런 멘트랑 좀 다 같이 좀 돌아다닙니다. 저 잘생긴 디카프리오, 왼쪽 상단에 있는 디카프리오, 이건 이제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멀끔하죠. 멀끔하고 이제 어떤 의지 가자 하고 이제 들어온 건데, 실제로 투자 성공해서 이렇게 파티도 하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폭락장 오면 이렇게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건 뭐 완전 꽐라 상태죠. 지금 꽐라된 거고, 이제 크립토 윈터를 견뎌내고 있는 모습, 이게 뭐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황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의 흐름이라는 걸 신뢰하신다라면 지금의 뭐 어려운 순간들, 어쩌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또한 다 지나갔었더라, 이제 과거의 이제 흐름을 보면 그랬다더라,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단기적인 흐름, 하루하루의 흐름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요즘 같은 때는 조금 더, 제가 어제도 많이 강조드렸는데, 줌아웃해서 좀 넓게 좀 바라보는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 방송하듯이 좀 녹음을 해봤는데 듣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느껴지셨는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오늘 오후에는 라이브 방송이 될지 녹음 방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장 상황 좀 보고 결정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